안녕하세요. 처음 배우는 점프의 22번째 동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곡률 효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곡률 효과라고 하는 것은 주로 실험기법에서 이 수준의 요인 배치법을 하는 경우에 낮은 조건과 높은 조건 이렇게 두 가지 조건에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수준의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인자와 반응인자 사이의 관계가 직선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을 가정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실험인자와 반응인자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꼭 직선적인 관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곡선의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실험의 중앙점에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슬라이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실험인자를 80도와 120도라는 두 가지 조건에 실험했을 때 80도일 때 반응인자 값이 10이 나왔고 120도일 때 30이라는 값이 나왔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X라고 하는 실험인자를 100도로 했을 때 2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100도에서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값이 나올지를 잘 모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00도에 실험했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2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면 실험인자와 반응인자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직선적인 관계라는 것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100도라고 하는 중앙점에 실험했을 때 20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40이 나왔다면 그때 실험인자와 반응인자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직선적인 관계가 아니라 곡선의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직선의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값 20과 우리가 실제로 실험했을 때 이제 40이라는 값이 나오면 그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 차이를 우리가 흔히 이제 곡률 효과라고 합니다. 이 곡률 효과라는 것은 0이 되면 직선적인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 곡률 효과가 0이 아니라면, 즉 곡선이 위로 볼록이라면 곡률 효과는 양수를 갖겠고, 만약에 아래로 볼록한 이런 경우라면 곡률 효과라는 것은 음수를 갖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값이 0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그런 분석을 우리가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니탭에서 분석했을 때하고 그 점프에서 분석했을 때 조금 이제 다르다고 보는데, 특히 점프에서는 이 곡률 효과를 분석하는 별도의 어떤 결과물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할 때 애로사항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점프 내에서 이 곡률 효과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제 그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점프 내에서도 이런 그 유저들의 불편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그 사람들이 이런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놨는데, 사실은 최근에 올라온 글조차도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니탭에서도 분석을 해보고 점프에서는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니탭에서는 이러한 중앙점을 포함한 이 수준의 요인 배치법 실험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워크시트를 보시면 X1, X2라고 하는 두 가지 실험인자가 있고, 그리고 0, 0라고 하는 그 중앙점에 모두 5번 반복 실험을 한 데이터가 있게 됩니다. 이 실험 데이터를 한번 미니탭에서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위해서는 여기 있는 스텝 메뉴에 DOA로 가서 여기 이제 팩토리얼에 있고, 여기 있는 이 Unalyze Factor Design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리스판스에다 Y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분석된 결과가 이 아웃풋 윈도우에 이제 출력이 되는데, 이 결과물의 그 중간을 보시면 여기 그 Analysis of Variance라고 되어 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테이블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커버처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위에 보시면 코디드 코에피션트라는 테이블을 보시면 거기도 CT PT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결과는 이제 동일한데요. 일단 거기 코에피션트 값이 마이너스 5.15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있는 이 값은 바로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곡률 효과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곡률 효과의 값이 마이너스 5.15이기 때문에 그 음수로 나왔다는 것은 아래쪽으로 볼록한 그런 형태의 모양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오른쪽에는 P 값을 보게 되면 0.047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이때 이 귀무가설은 그 곡률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귀무가설이고, 대립가설은 곡률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립가설이 됩니다. 그런데 이 P값이 5%보다 작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귀무가설을 기억해서 우리가 곡률 효과가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니탭 같은 경우 이렇게 코디드 코피션트라는 테이블이나 또는 이 어널스 베리언스, 즉 아노바 테이블에 이렇게 커버처 이펙트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이런 이 수준 요인 배치법에서 곡률 효과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 분석자들이 쉽게 알 수 있었는데요. 그 점프 내에서는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하는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프를 열어서 그 아까 미니 탭에서 분석한 것과 이제 같은 형태로 데이터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점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그 다음 같은 방법으로 이제 공유효과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실험 데이터를 보면 꼭지점, 즉 마이너스과 플러스의 조합이 꼭지점이고, 그 센터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앙점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두 조건의 서로 다른 두 조건 하에서의 어떤 실험 데이터다. 그래서 이 중앙점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자 두 개일 때 일종의 이제 평면이라고 되는데, 이 평면에 위쪽 아래쪽에 어느 쪽에 점이 찍히는 것이 중앙점에서의 실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큐브 포인트하고 그리고 센터 포인트, 이 두 가지 어떤 실험 조건 하에서의 어떤 평균 차이, 이걸 분석하는 것이 공유효과다라고 점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관련된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면에 URL을 표시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있는 방식대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 중앙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5번부터 9번 행을 이렇게 마우스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로우라는 메뉴를 누르게 되면 거기에는 저 아래쪽에 로우 셀렉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로우 셀렉션 맨 아래쪽에 네임 셀렉션 인 컬럼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눌러가지고 우리가 선택한 그 행들 데이터를 갖다가 센터 포인트라고 이름을 줍니다. 자, 그리고 unselected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과 플러스의 조합이 있는 행들이 선택이 안 되는 것인데요. 자, 그거는 요 큐브 포인트니까 여기다가 큐브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OK를 누르게 되면 그 새로운 컬럼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선택한 중앙점의 실험 행들은 그 센터라고 이름이 들어가고, 그리고 마이너스과 플러스의 조합에는 큐브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큐브하고 센터라고 하는 두 가지 어떤 조합에서 그 일종의 반응인자 y에 대한 평균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T검정을 통해서 이러한 분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T검정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fit yx를 눌러가지고 여기 y 리스폰스에다가 반응인자 y 값을 집어넣은 다음에 expector 자리에다가 디자인 로케이션을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OK를 누르게 되면 지금 같은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결과물에서 우리가 T테스트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분산을 가정한 T검정을 하기 위해서 T테스트라는 메뉴를 이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분산 분석기를 가정해서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위쪽에는 풀드 T를 이용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분산의 차이가 좀 있다고 하는 걸 감안해서 그냥 T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테스트를 하게 되면 그 아래쪽에 이렇게 그 T 레이셔라 값이 있고, 그 아래쪽에 P/R이 한 다음에 절대값 T보다 크다 이 값이 나오는데, 여기는 P값이 0.6993 이렇게 납니다. 여기는 P값이 0.693이기 때문에 두 그룹 간에, 즉 센터 포인트와 Q 포인트 간에 Y의 편값 차이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사실 이 방식을 했을 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 좋은 아이디어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땐 약간의 이제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정식으로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공률효과를 알아보는 방법과는 분석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공률효과에 대한 그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잠깐 이론적인 것을 검토를 하고 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공률효과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을 우리가 그 이론적으로 따져본다면,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x0라고 하는 우리가 중앙점이 있으면 그 중앙점에서 여러 번의 반복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직선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직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꼭지점을 가지고 만든 모델이라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만든 모델에 이러한 공률효과가 없다라면, 여기 점들이 찍혀 있는 값들의 평균하고, 그리고 우리가 직선을 가지고 예측한 값이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공률효과가 존재한다라면, 우리가 그 중앙점에 실험했을 때의 반응인자 평균값하고 실제 곡선을 가정한 여기 있는 y0 hat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직선을 가정했을 때의 예측값이 되는데, 그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알아보는 것을 우리가 흔히 그 적합 결화 검정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형태의 이제 식을 보면 우리가 흔히 분산을 이렇게 분해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니 탭에서도
사실은 이 공률 효과라고 하는 것을 따로 이름을 붙여서 분석하지만 일종의 이런 적합 결합 검정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분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F값을 보면 분모 쪽에 SSP가 있고 분자 쪽에 SSLOF가 있는데 여기 있는 P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중앙점에서 반복 실험했을 때 자연스럽게 생긴 일종의 순수한 오차가 되겠고 레고핏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센터 포인트에서 실제로 실험했을 때 반응이제 평균하고 직선을 가정했을 때의 예측값 간의 어떤 갭,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공률효과라는 것을 분자됩니다. 그래서 이 공률효과는 SSLOF라는 값이 크게 되면 F라는 값이 크게 되고 이 F라는 값이 커지게 되면 F분포상에서 P값이 작아져서 귀무가설을 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그 레고핏 테스트라고 하는 적합 결합 검정에서는 모형에 타당하다. 귀무가설을 대립가설 모형에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놓지만 이걸 우리가 공률효과의 관점에서 본다면 귀무가설은 공률효과가 없다. 대립가설은 공률효과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적합 결합 검정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점프 내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까 분석한 그 점프의 결과물은 여기 있는 P값이 우리가 그 미니탭을 가지고 분석했을 때의 P값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는 T 검정의 결과하고 이 아노바의 결과는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T 검정과 T 분포와 F 분포를 사용한다는 차이는 있지만 두 개의 분포가 특정한 상황에서는 같은 값을 내야 되는데 지금은 이러한 방법이 우리가 미니탭의 결과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방법이 별로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프내에서 이러한 공률효과가 있는지를 올바르게 알아보려면 지금같이 이렇게 센터 포인트와 큐 포인트를 둘로 나눠서 이러한 T 검정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설명드렸던 그런 레고핏 테스트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은 여기 있는 이 어널라이즈 메뉴에 핏 모델을 가지고 분석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실험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오는 대화 상자에다가 Y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 모델 박스에는 두 개의 주인자와 그 두 개의 주인자가 결합한 인터랙션 텀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엠퍼시스에는 그 이펙트 스크리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험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디폴트가 이펙트 스크린이지만 우리가 간단한 분석 결과만 볼 거기 때문에 미니멀 레포트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런 버튼을 누르면 다음 같은 결과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금 같은 이 분석 결과를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위쪽에 레고핏이라고 되어 있는 테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이 테이블을 보시면 거기 오른쪽에 F 레이쇼에 8.07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P 값이 0.0468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분석된 이 값하고 우리가 미니탭에서 분석한 결과를 비교해 본다면 미니탭에서 아까 우리가 레고핏이라고 되어 미니탭에서 우리가 분석한 결과와 비교해 본다면 미니탭에서 커버처 이펙트라고 되어 있는 즉 분산 분석표에 나와 있는 이 F-레이쇼 값과 그리고 P 값이 여기 있는 이 점프를 가지고 분석한 레고핏에 있는 값과 같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레고핏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중앙점에서의 반복 실험을 통한 공률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그러한 분석은 아니지만 이런 이 수준의 요인 배치법에서 중앙점에서 반복 실험을 한 경우에는 바로 이 레고핏 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공률효과 여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레고핏 테스트에서 P값이 작게 나온다면 이 공률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얘기는 여기 있는 실험인자와 반응자 사이에 곡선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레고핏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니탭에서도 레고핏 테스트를 분석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미니탭에서는 DOE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했었는데요. 자, DOE라는 메뉴를 가지고 분석하지 말고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메뉴를 가지고 분석하면 미니탭도 마찬가지로 이 레고핏 테스트 결과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레고핏 테스트 결과는 우리가 이러한 반복 실험했을 때 일반적인 회귀 분석 기능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레고핏 테스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DOE 메뉴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회귀 분석 메뉴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메뉴에서 우리가 리그레션을 선택하고 여기 있는 리그레션에 fit 리그레션 모델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리스판스에다 반응인자 Y를 집어넣고 그리고 컨티뉴어스 프리터스에다가 두 개의 실험인자 X1과 X2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 우리가 X1 곱하기 X2라고 하는 인터스텀을 추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모델이라고 하는 버튼을 넣어가지고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아래쪽에 이렇게 X1 곱하기 X2라고 하는 이러한 인터텀을 추가시킵니다. 자, 이렇게 추가시킨 다음에 자, OK를 누르고 자, OK를 누르게 되면 아웃풋 윈도우에 이제 다음 같은 결과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결과를 보시면 그 위쪽에 있는 코에피션트 테이블에는 그런 커버처 이펙트라고 하는 텀이 없이 그냥 두 개의 주인자 그리고 인터럴 텀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아래쪽에는 어널스 베리언스를 보시면 그 분산 분석에는 레고 핏이라고 되어 있는 텀이 하나 있게 됩니다. 이 레고 핏에 있는 결과를 보시면 아까 우리가 점프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와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자,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화면에 그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왼쪽에 있는 미니 탭에 있는 분석 분석표에 있는 레고 핏의 그 SS 값 그리고 그 MS 값 그리고 F 값을 보시면 되는데 F 값이 8.07이고 마찬가지 오른쪽에 있는 점프를 가지고 분석했을 때 레고 핏에 있는 F 레이쇼 값이 똑같이 8.07입니다. P 값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올림을 하게 되면 점프도 0.047이 되겠고 미니 탭도 0.047로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미니 탭이나 점프 모두 레고 핏의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공률 효과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그 미니 탭 같은 경우는 DOE 메뉴에서 분석을 할 때 아예 처음부터 커버처 이펙트라는 텀이 있어서 공률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화면상에 쉽게 볼 수 있는 반면에, 점프 같은 경우는 실험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커버처 이펙트라는 표현이 없지만 바로 여기는 레고 핏 테스트의 결과물이 커버처 이펙트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분석 결과이기 때문에 이름은 비록 레고 핏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수준의 은비치보에서 이러한 공률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